누군가를 불러낸다는 건 할 말이 쌓여 있다는 뜻이고 우리 청년들이 민주당에게 따질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의 제목은 민주당 너 나와입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지금보다 더 깊숙이 와닿아야 합니다. 온라인 인식조사에서 청년들의 요구는 분명했는데요.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민주당을 보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그 인정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당이 되어야 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서로를 설득하거나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 다른 정당이 있더라도 끝까지 존중해 주시고 나와 다른 공통한 중요한 청년의 목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득권 특허를 주장하지만 저도 점점 기득권이 되고 있다.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삶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버려도 어차피 사고 때문에 목소리만 들어주면 당선되니까요. 경선에서는 적어도 경선에서는 똑같은 비율로 20대들의 비율을 막 맞춰주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 비판을 받을 만하거나 잘못된 정책을 했음에도 그것을 똑같이 답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축이 생기면 원한도 생길 것이고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스피커들도 많아질 것이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정기적인 대면 이벤트 역량 있는 청년 조직에 의해서 숨겨진 목소리를 듣는 프로세스나 채널을 운영하고 상설 의사소통기구와 정책개발기구 등 인력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배정하고 우선 첫 번째로 지금까지 민주당이 말만 하는 그 지키지 않은 공약들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은 4차례의 타운홀 미팅 현장을 짧게나마 담아본 스케치 영상입니다. 이제 이 청년들의 질문이 무대 위 새 후보님들을 향합니다. 후보자 좌석과 질문별 답변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으로 정했습니다. 정해진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고 질문에 맞춰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년이 묻고 당대표 후보가 답합니다. 당대표 최종 면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지원 동기입니다. 왜 다른 후보가 아닌 내가 당대표가 되어야 할까요? 청년이 후보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2분씩입니다. 먼저 송영길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마 이유? 네. 지금까지 왜 제가 당대표에 출마하게 됐는가 마지막 연설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빠뜨린 부분은 제 슬로건이 2030 없이는 2030년 없다 이 슬로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딸이 91년생 아들이 95년생인데 딸 아들과 저는 친구처럼 매일 대화를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서 속에 우리 민주당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었습니다. 제 아들, 딸이 제가 6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 민주당 당원으로 함께 해왔던 제 아들, 딸이 이럴진데 네 친구들은 어떠냐 물어봤더니 민주당 지지한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한 놈 취급받는 정도로 소수화되어 있다라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쌓여 있는 건데 뭔가 혁명적으로 민주당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꼰대 정당이 돼서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지금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새 지도부가 된다면 확실하게 2030에 대한 대책을 통해서 우리 청년 세대가 민주당에 와서 같이 놀고 재밌고 뭔가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노래하는 피 끓는 청춘의 찬란한 인생의 경험을 민주당에서 제공하는 기회를 통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영길 후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민석 후보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건 뭐 제가 괜히 옆에 계셔서 덕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심이기도 하고, 제가 평소에 나가서 딴 사람들을 만나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송 후보님이 그 여러 가지 품이나 역량이나 리더십에 있어서 저보다 실제로 낫습니다. 공부도 더 많이 하시고 실제로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그래서 저는 진짜 탁월한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첫째 우리 송 후보님 계시니까 그런데 일단 한번 하셨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하셨기 때문에 딴 거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좀 번갈아 기회를 가지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제 그 농반 진반이지만 다른 의미로 하면, 저는 새롭게 그렇게 대표가 됐을 때 당을 어떻게, 특히나 청년과 관련해서 좀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청년들과 제가 이번에 선관위 관련해서도 대화를 했는데, 제가 비교적 그렇게 막 좀 권위의식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 아니어서, 물론 제 스스로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화도 좀 되는 편이고 아이디어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을 풀어가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구체적으로 청년들과 관련해서 제가 제시한 아이디어도 몇 개 이미 있고요. 뭐 청년 당사라든가 청년 문화제라든가, 그것은 그냥 어떤 이벤트로서가 아니라 청년들이 좀 주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러한 정치를, 저도 청년 정치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있고 또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인석 후보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역별 타운홀 미팅과 사전 인식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년들이 민주당을 믿지 못하고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당대표가 되면 무엇부터 가장 먼저 바꾸시겠습니까?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송영길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 당이 그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고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가시적 성과를 내는 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문제를 일단 잘 모르고 있잖아요. 잘 대화와 접촉 국면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가장 먼저 청년들의 모임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예산도 충분히 좀 투입을 해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민주당에 와서 서로의 미래를 논의하고 꿈을 같이 나누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결혼하는데 제가 듣기로 스드메라 그러잖아요. 스드메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 스드메 비용의 갑질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 한번 하려고 그러면 정말 결혼식장도 그렇지만 스튜디오 값 따로 받고 드레스 값 따로 받고 메이크업 값 따로 받아서 이러한 이 갑질부터 좀 해결해서 우리 이 결혼을 앞둔 우리 청춘들에게 정말 이 제대로 된 공정한 가격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러한 신혼 청년들이 새로 자기 집을 구입하려고 그럴 때 LTV DTI를 투기지역이라고 그냥 40%까지 낮춰버리고 막 그러니까 LTV 40%면 어떻게 사겠어요, 돈을. 많이. 네, 저희 면접 시간이 칼 같습니다. 면접이라서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민석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은 한마디로 색깔을 정해봐라 이렇게 하면 일종의 우리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개혁 이런 거를 상징해온 정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새 20대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과 20대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의 편차가 너무 크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꼰대로 보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꼰대로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내로남불로 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말만 근사하게 하는 사람들로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한편으로는 아유 젊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뭘 몰라 이렇게 하는 생각이 이쪽에는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큰 틀에서
그들의 생각이 왜 그랬을까 하는 걸 인정하고 출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첫째로 생각하고요.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는 뭐 거창하게 다른 얘기보다도 제가 이미 제안한 몇 가지 일들을 실제로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뭐 광화문의 청년 그 당사도 구해서 청년들이 주도하게 하고, 뭐 영호남에서 청년 문화제도 하고, 그리고 당에서 청년위원회가 좀 더 주도성을 갖게 하고, 이런 걸 그냥 바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청년들을 이해해보고자 하시는 김민석 후보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청래 후보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들이 뭘 알아? 우리 때는 안 그랬어. 그러면서 실제로 청년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좀 잠잡고 있어. 이런 태도가 아닐까?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먹고 그냥 있어. 이런 꼰대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2030 청년들이 제일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공약에도 2030 세대위원회를 만들어서 2030 세대들이 우리의 문제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도 해답도 같이 내오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는, 당은 이것을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하면 그것을 청년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후보께서 얘기한 LTV나 DSR 이런 부분도 청년들에게는 특별히 맞춤형으로 완화하는 것이 좋겠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래 대응 기금으로 네 분야를 정했는데, 미래 청년 지방 교육, 청년을 우선 먼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남는 재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후보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아마 이어지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년들은 의견은 듣지만 정책을 결정할 때는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정책, 인사, 공천 과정과 같은 청년에게 실제 권한을 줄 수 있는 제도 한 가지와 그거에 대한 시행 시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1분 30초입니다. 그러면 김민석 후보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무총리로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시행 안 해본 제도를 이미 시행을 했는데요. 그게 청년 당정협의라고 해서 여당의 청년위원회와 정부의 청년 관련한 부분이 협의를 해서 흔히 당정협의라고 하는 부분을 청년 부분에서 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청년 관계의 장관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청년 문제만 다루는 장관회의가 없었습니다. 근데 청년을 다루는 장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에서는 학생들 대출 금리를 따지고, 하여간 너무 많아서, 근데 당사자들 막상 정부 부처는 그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 모으고 거기에 우리 여당의 청년위원장도 참여하고 대학생위원장도 참여하고 심지어 야당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랬냐? 적어도 청년 문제는 좀 같이 의논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고, 그런 경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당대표가 되면은 그 제도를 계속 정부에서 이어가게 할 뿐 아니라 훨씬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할 수 있다면은 청년 문제를 다루는 지금 청년부 같은 걸 만들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될 일이어서 최소한 장관급 위원회 정도는 만드는 것으로 당의 의견을 정리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네, 장관급 청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김민석 후보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청래 후보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년 전 초선 때 전자정당 위원장 할 때부터 주장했던 건데요. 2030 인터넷 비례대표를 뽑아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번에 공약한 것 중에 인재 영입은 외부 영입 50%, 내부 인재 발탁 50%를 하자. 그리고 2030을 대표할 수 있는 여성, 남성 한 명씩은 이번에 청년
지난번 청년 최고위원 선발 방식을 준용해서 한 명씩 뽑고 당선 확실권, 안정권으로 2030을 남녀 한 명씩 배치하자. 이것이 저의 공약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 정치에 관심이 있는 2030 청년들이 실제로 그냥 들러리 서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뽑힌 여성 2030 비례대표를 1번으로, 남성을 3번으로, 2번으로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민주당을 쳐다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청년 가산점 25%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려면 20대는 한 40%, 그리고 30대는 30% 내지 35%,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건 당에서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청래 후보님 답변 감사합니다. 새 후보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들이 누가 당대표가 되시든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또 듭니다. 마지막으로 송영길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년의 리더십을 배양하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냥 가산점을 받고, 여성이기 때문에 그냥 가산점을 받아서 일반인들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느끼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이든 청년이든 당의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 진짜 리더십을 배양해가지고 당당하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리더십을 만들어야지, 그냥 나이 2030이라는 이유로 벼락 출세를 해가지고 갑자기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최고위원이 되는 것은 다른 2030 세대가 봤을 때 공정의 가치가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2030들이 우리 민주당을 통해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일단 만들고, 각 위원회에 그러한 검증된 리더십을 30%씩 배정해서 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완벽하게 당 예산을 투입한 청년 리더십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송영길 후보님 답변 감사합니다. 송영길 후보님 말씀처럼 우리 세 분 후보님께서 2030의 꿈이 우리 민주당을 통해서 꼭 실현될 수 있는 날이 오길 정말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원래 이어서 후보별 개별 심층 질문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약속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약속 질문입니다. 취임 후 100일 안에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대표 취임 후 100일 안에 내가 이건 반드시 끝낸다 하는 청년과제 하나를 이곳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실행 방법과 함께 100일 후에 확인할 수 있는 성과까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1분 30초입니다. 송영길 후보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취임 100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100일 동안 집중적으로 앞에 구상을 정량이 필요한데, 저의 공약은 청년 최고위원 2명을 제가 지명하겠다 그러는데, 이 2명이 그냥 송영길 당대표 개인의 친소관계에 따라 벼락출세로 임명된 최고위원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 각 지역별로 우리 청년 대학생위원회 전체를 디베이트하고 연수 교육훈련을 통해서 주제 발표를 시키고 토론을 통해서 걸러진 리더십을 통해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하는 것과 함께 예산을 대폭 임명하고, 또한 내부의 연수 교육 강화 기회와 제가 정부에 제안했던 장보고 프로젝트가 같이 연결되어서 대거 청년의 주류들이 우리 민주당에 찾아올 수 있도록 매력 있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민주당에 정말 이중당적 문제와 여러 가지 사이부 종교 개입 여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청년들을 위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송영길 후보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민석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사실 계획을 짜기를 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집권하고 시작을 할 때도 집권 플랜 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D+100, 100일간의 계획을 사실은 제가 좀 준비해서 짜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뭐 대통령님 머릿속에 다 있으셨지만 좀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미 저 나름대로는 메모를 하고 있고 D+1, D+2, D+3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D+100 한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를 뽑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광화 당사, 그것을 청년위원회가 주도하고 청년 시민의 일종의 365일 24시간 타운홀로 쓰려고 하는데, 아예 저는 그거를 청년위원회에 첫 구하고 운영하고 설계하고 하는 거를 맡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마 청년위원회 리더십이 바뀌어야 될 터인데, 그 과도기에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게 고민이 좀 있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당의 청년 학생 역량들에게 그 제2당사의 운영 자체를 맡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의논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년 당원이 만드는 청년 당사 어떤 그림일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청래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대표가 되면 즉각적으로 2개를 해야 되는데요. 1년 전에 제가 공약했던 평당원 최고위원, 이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출된 박지원 최고위원이 실제로 국회의원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39살 청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평당원 최고위원이 아니라 청년 최고위원을 작년 같은 방식으로 선발해서 최고위원을 빨리 지명해야 되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면 이 작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030 세대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추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도, 그리고 남녀도, 그리고 부문도, 직업도 여러 가지 선발 방식을 모델적으로 뽑아서 2030 세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2030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청년 문제를 하나하나 최고위원들이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최고위원회에서 집중 토론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2030위원회에서 내오는 그런 문제제기와 안건들은 사실은 2030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당이 전체적으로 받아안고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후보님들의 100일 약속 잘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되시든 이 약속 꼭 지켜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순서인데요. 네, 아직 민주당을 믿지 못하거나 선택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왜 민주당인지, 왜 민주당을 선택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각 2분입니다. 그러면 김민석 후보님부터 이번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어떤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역사에서 비교적 더 젊음의 정서와 마음과 희망과 꿈과 열정과 공유를 해온 집단, 정치 세력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가 청년층과의 대화가 부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당대표가 되려는 사람 셋이 다 아마 가장 그게 큰 문제다라고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니만큼 누가 당대표가 돼도 저는 그 점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민주당의 이런 어떤 절박한 문제의식과 노력을 한번 마지막 기회를 줘보자, 이런 생각으로
한번 기회도 주고 대화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청년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이제 문제인식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와 함께 청년과 함께 새로운 민주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청래 후보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가장 뽑기 어려운 것이 대학생위원회입니다. 저는 대학생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 이것이 청년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마포을에서 여성위원회 모집, 청년위원회 모집, 대학생위원회 모집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열성적인 청년당원, 여성 당원들이 실제로 많이 모여들었고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예전에 시민운동을 대체할 정도로 실제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로를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대학생위원회 활동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대학생위원회를 강화하는 것, 이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생들 정치학교, 청년 정치학교 같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로 단단하게 민주당의 역사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리고 2030 청년들의 문제를 같이 토론하고 같이 교육받고 또 인터랙트하게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마를 원하는 정치인들이 거기서 나온다면 그 청년들에게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리고 당에서 그 청년들이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생, 청년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청년들의 어떤 문화가 더불어민주당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걸 대표부터 도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청래 후보님 감사합니다.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대학생위원회 그리고 청년 당원들의 정치 참여, 네, 많이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송영길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기 전에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2030 세대를 정말 이해하기 위해서 다가가고 있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일단 민주당이, 저는 재밌는 민주당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와서 놀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민주당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 선거 때 북을 치면서 저를 지원해 준 학생들이 인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와서 너무 이번에 이 민주당 전당대 열기를 경험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럽니다. 이들이 공연예술학과를 졸업해도 우리 인천에 그들의 끼를 발휘할 공간과 기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공연할 데가 없어요. 안 되다, 이런 곳이라서 와서 공연을 하니까 그나마 자신이 좀 이 카타르시스가 생기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주당의 문화, 청년의 문화를 바꿔 나가야 되는데 한번 깊게 우리가 민주당이 뭔지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청년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 진보당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이 문제가 아니라 진보당이 지역활동하는 걸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번 평택 선거도 마찬가지고 거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거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과 생활과 정말 밀접하게 결합돼서 하는 진보당보다 더 열심히 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당분간 반대한 이유가 그겁니다. 조국혁신당과 통합을 하면 2030의 확산이 오히려 저해가 될 것입니다. 일단은 이곳에 집중해서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2030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계신 송영길 후보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진솔한 답변해주신 새 후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질문 앞에 선 3명의 리더. 여러분은 누구의 대답에 가장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더 나은 민주당을 향한 청년들의 목소리. 이제는 진짜 변화로 응답할 때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